오랜 시간이 흐른 동안에 또 이 어느 시대를 얘기할 때 내가 이 뭐야 그 가질 수 있게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조각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묵지 박아서 이 노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90이 되니까 이제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자손들이 맺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크게 느꼈어요. 주로 조각을 주로 하셨었나 보네. 조각을 주로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조각이 전공이었고.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문화 쪽이니까 우리나라 미술 변천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술인들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확 표출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명을 이해를 돕게 하면 꾸르드 모네라는 모네만 작품 들어봤잖아요. 모네는 이름 들어봤잖아요. 책에서. 네. 그 사람이 이제 인상주의라는 발상을 전환을 했던 거잖아요. 물감이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곽강받고 있다가 쭉 오면은 영국에서 작가들을 키우려 해가지고 여기 야우리에 천안의 야우리에 보면은 데미안 허스트 있잖아요. 인체 해부도 막 그런 거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도 인형을 가지고 작품을 형상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메르셀 데상 같은 경우는 산에 있는 조각을 갖다가 사인해가지고선 발상을 했다가 뜬 작가들이면서 앤디 홀은 만화를 그림을 형상시키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은 육중한 그 조각 있잖아요. 이거. 조각을 가지고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이 참여를 안 했대요. 올림픽 때. 왜냐하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84년도 LA 올림픽 때는 감사합니다. 소련에서 참여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오셔요. 88년도에 우리 서울 올림픽 때는 동서 화합이 된다 해가지고 군부 정부에서 굉장히 그 올림픽 공원 같은 데를 굉장히 좀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조각가들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작품을 할 수 있게끔 그걸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조각들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생각나듯이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스탈리오치인가 오고 프랑스에서는 발다치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아니 박준석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이 그 조각에 올림픽 공원 나오면 조각이 다 있대요. 근데 그때 심포지엄에서 한국 대표로 이종각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로 조각으로 거기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 그림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올림픽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전에 82년도에는 그 지금 삼성에서 해는 호암 갤러리라고 있어요. 리움 말하자면 호암 리움 갤러리에서 거기서 이제 전시 같은 걸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알아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미술사에 이렇게 책을 편찬을 해요. 근데 한국을 빛낸 예술인의 여기 각원사 혹시 와봤었죠? 청동 잡을 큰 거 봤잖아요. 그 최규원 씨 작품인데 그분도 100인 안에 못 들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숭상하신 분들 못 들어갔어요. 여기 교수님은 100인 안에 딱 들어갔던 미술관이 굉장히 값진 걸 말씀드리고 광화문에 김세중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인 게 김세중 조각이에요. 그 김세중 씨가 서울대학교 교수였었는데 해마다 조각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교수님이 4번째로 김세중 조각상은 우리나라 탑들이 받는데 조각이 대부들이. 그리고 그쪽 가가지고 그 보면 그 세종대왕 하신 분은 바로 직소 수대가 제자라더라고. 김명원인가 그 여기 선생님 저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각에 이렇게 좀 이름을 알려져 있는 분들하고 있고 옛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박서보 씨, 이중 박수근 이런 분들하고 쟁쟁하게 이렇게 좀 한때 풍미를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우연하게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됐대요. 덴마크 유학을 가니까
우리는 그때는 그림을 보면은 막 초상화처럼 얼굴을 그리면은 그 관상이라는데 그걸 그리면은 되게 이렇게 좀 그냥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막 그랬을 때예요. 근데 외국에는 이 창의적인 게 있대요. 그래서 관상보다는 본성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셔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가보니까 덴마크 가니까 이런 개인 미술관이 있더래가지고 꿈을 품고선 서울에서 엄청나게 다 포기하고 여기다 미술관을 가꾸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대는데, 근데 여기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자코메타처럼 여기 미술관이 틀림없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술인들 보려고 뭐 우리가 저기 루브르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모나리자 상에 막 줄 서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예술인들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키운다는 보다도 꼭 외국에만 가면은 박수치고 와 대단한 데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예술인들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헬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건 금방 팔렸다 안 팔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리 같은 거나 이런 게 했는데, 근데 대개가 그러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들은 당장 먹기 좋다고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없어져요. 운보 그 청주에는 운보 미술관이나 거지 미술관들이 다 작살나고 교수님께서 여기도 보면 조각 같은 게 엄청난 육중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이 가면 틀림없이 피카소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틀림없이 제목, 그리고 또 이 조각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 쪽에 가면은 다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국립박물관장 있잖아. 김영란 교수부터 홍나이 씨,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이 작품이 다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치로 따지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명성이 대단한데 이렇게 만나면 그냥 노인네잖아요. 90먹은 노인네인데 그동안의 업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그 콘텐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그동안에 모르는 거. 지금 여기 우리 팀장님이나 잘 모르는 네, 알겠습니다. 아는 거잖아. 그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문화 쪽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문화 강국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가 있을수록 이제 도나 시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 일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교수님의 이제 홍대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교수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에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경희대 보면은 팔선의 조각상 같은 경우 또 그 시는 조병아 시인이 쓰고 조병아 씨도 아잖아요. 천재 쓰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콜라보해서 작품 같은 있는데 아이들한테 체험이나 아이들한테 틀림없이 이렇게 좀 존재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케어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원석이라는 거는 깎아야지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한테 뭐 꿈과 희망을 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업적으로 보면 그걸 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묻혀가거든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여기 연구사님도 자식들 있지만 멀리 갈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데를 오늘 조각에 되면 이 작품이 우리가 기차 레일에 있잖아요. 육중한 게 기차 레일을 쫙 가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발상의 조각으로 최초로 하신 분이라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에 가면 작품이 체조경기장 섹타장에 막 있어요. 그게 발상이 철 가지고 우리 발상을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그 100대 예술인에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갔던 미술관인데 아까 아들이 걸랑요. 아들이 관리하기는 힘이 벅쳐요. 커피 팔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커피 팔아가지고 유지는 되는데 이제 아들도 죽고 후대에 가다 보면 미술관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관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보고는 뭐 문신이라든지 뭐 우리가 교수님보다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다 미술관들을 그 도립이나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교수님도 그동안에는 그거 관심 없고 안 하다가 엊그제 여기 의원님하고 차 한잔 먹다가 우연히 나왔다가 이렇게 됐던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엊그제 여기 땅 있잖아요. 밑에 300평이 들어갔는데
보상이 그때 당시에 한 5년, 6, 7년 됐나요? 6, 7년인가 그 정도에 평당 200만 원씩 보상이 나왔어요. 여기 땅 그 보상이 나온 게 평당. 근데 여기 땅이요. 총 미술관은 총 5,000평이 넘는데 미술관으로 돼 있는 데가 4,500평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도 작품이 또 굉장히 또 알아주는 게 삼성이나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이렇게 큰 회사들이 다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증명이 돼 있는 거라. 그리고 하여튼 여기서 뭐 우리 차 마시는 뭐 교수님에 대한 뭐 나중에 이력은 나중에 조사해보다 나오는 거지만 그냥 처음 왔으니까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지는 그냥 아예 이해를 돕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구체적인 건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을.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저만 받았어요. 아, 보시고 그 내용이 어디 충남도 조례라든지 그런 거 법적인 기반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능성이 좀 어떻게 있으셔요? 일단 매입은 법적이랑 조례 쪽으로는 좀, 음, 가능한 범위는 안 나오고요. 음, 이게 개인 미술관에 대한 박물관을 공립으로 세우면 최초부터 이제 공립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 남원 같은 데도 개인 뭐 훌륭한 뭐 미술 하시는 분들을 사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술관을 건립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시가 보통 되면 설립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느 곳을 할지부터 이제 기본계획 다 해서 이제는 건립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 사립 박물관을 공립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이제 공립화하는 건 조례적으로 이걸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고 그게 이제 타시도에도 그런 조례는 한번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뭐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법에서는 이제 경비를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를 하잖아요. 근데 조례도 의원님도 이제 법을 좀 근거로 해서 조례도 만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법에서 한정한 걸 넘어서 이게 조례도 이제 만들기도 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좀 한계성이 좀 있는 부분이 좀 그렇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종각 선생님의 미술관을 공립으로 간다고 하면 최초부터 그냥 이걸 그냥 시나 뭐 도나 이렇게 공립으로 그냥 짓는 걸 기본계획부터 검토해서 갔으면은 쉬운데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사립으로 다 등록을 하고 만들어 놓고 이걸 매입으로 가려고 하니 저희는 이제 절차도 이게 애매하고 근거도 없고 그래도 문신 같은 데도 그렇게 했는데 문신 어디 문신 마산에. 마산에 문신 미술관. 많아요. 그런데 중립으로 왜냐하면 마산에서는 본인들 요구해가지고 그 찾아보셨나 보죠. 아니 찾아본 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다 아시는 아, 분들이니까 예술하시는 분 아는 분이니까 일단 광역에서는 없어요. 광역시? 네, 광역에서는 한 개인의 미술관을 건립하거나 이건 그러니까 도 광역은 이제 도 입장에서 서울이나 광역 그런 건 없고 보통 지원을 해서 광역에서 시에서 뭐를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광역에서 보통 지원을 해서 시에서 하면 했을 때 도에서 지원하는 거 예,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형태도 하는. 만약에 천안시에서 뭘 한다 시립미술관이나 뭐 한다. 그럼 이제 도에서는 이제 지원이 가는 그러니까 도립 미술관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도에서. 도립 미술관 있죠. 지금도 저희 짓고 이제 짓고 있습니다. 저희도 짓고 있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단계부터 도에서 이제 개입해서 하는 거는 이제 저긴데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이제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면 이제 문제가 저긴데 여기는 지금 이제 사설 그 미술관이잖아요. 이거를 매입해서 다시 이제 그런 가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비법에 따라서 공립박물관에 되려면 설립 협의부터 거치긴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쵸. 이게 어떻게 문체부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만약 설립 타당성을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할 때 그 결과도 장담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길래 그 타당성을 한번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줘서 그 문체부라든지 그런 거 저 거기하고 한번 이렇게 타당성 거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나요? 설립 타당성이요. 예, 아니 그거 이제 저기 이 사설 미술관을 저기 이제 저 도립으로 이게 전환하는 그런 거. 일단 문체부랑 어떻게 협의를 할지는 이제 저희가 한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고요. 예. 저희가 좀 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 여기를 이제 저기 도립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보상 문제 그 부분도 이게 가장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거거든요. 예. 그냥 다 이렇게 저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저기는 아니고 이제 요거 저기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게 대개가 보면 몰라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술관을 이렇게 이제 시에서 매각적이 하잖아요. 그러면 크로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크로스가 막 이제 감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감정해가지고 뭐 보면은 뭐 20%든 30%든 몇 프로든 그런 조건이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막 100만 원이면 뭐 20만 원밖에 못 준다. 뭐 이런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전대로 했을 때 앞으로의 그 프로세스라고 그럴까요? 그 뭐 의회 같은 데서도 뭐 그 동의 절차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요. 예. 만약에 도에서 이제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 같은 거 하면 운영을 하려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런 거 이제 도 재산으로 들어오는 오케이. 거는 이제 승인은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프로세스, 큰 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타당성을 한번 검토 한번 해서. 이게 뭐 내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도에다 200에 파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짜리를 20만 원 파는 건 도에서 돈에서 이렇게 손실될 건 없지 않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에요. 뭐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제 사실 또 재정 여건도 이제 음.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렇지. 사실은. 맞아요. 그런 건 아는데 이제 그래서 아는데 이게 보면 많은 걸 얻고선 작은 걸 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금액으로만 따져도 관리를 해더라도 뭐 100년, 200년까지도 관리 예산이 다 나오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작품 같은 거 평가해가지고 뭐 400억이 나왔다, 300억이 나왔다, 막 500억이 나왔다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몇 프로면 나머지 가지고 해더라도 도에서는 이렇게 그냥 장사꾼 논리로 따지면 밑지는 장사 아니지 않느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저희가 사립박물관이 그 충남도에 많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이든 다 어려우세요. 매년 사달라고 그렇구나. 어느 아. 시군이나 다. 그래요? 네, 근데 음. 이게 그분들도 다 똑같아요. 도에서 이걸 다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서 도립화를 다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다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거기도 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으시고 뭐 다시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하시는 분들 그렇죠. 다 프라이드가 이게 맞아요. 그분들 프라이드 다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같은 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프로스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도립미술관 많다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들 그래 너 도에서 매입해줄 테니까 너 20%만 받아. 그래 그것도 싫어할 거란 말이지. 이게 도립 미술관은 충남도에 있는 전체 미술에 대한 정리랑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을 이제 매입을 해서 하기가 도에서는 곤란하죠. 시에는 가능한데 시군은 가능해요. 시군은 그런 뭐 개인 어느 한 위기나 개인에 대한 미술관 공간이 있긴 한데 도는 자체적으로 이제